인도 육군에 우리 개인 카인이 100여 대 도입되기로 한 게 이제 어느덧 결실을 맺고 있네요. 6월 첫째 주에 배치 1인 25위 첫 생산분이 인도군에 인도된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첫 10대는 한국산 완제품으로 인도되고 나머지 90여 대는 인도 현지에 분해라는 뭄바이 근처의 공업도시에서 L&T그룹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인도군 요구에 맞춘 사통장치와 사막용 부품 등 인도군에 최적화된 많은 부품이 현지에서 생산되어 한국에서 직수입한 포신 등 부품과 결합되어 현지에서 조립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나머지 생산분도 별 이슈 없이 잘 생산되어 라자스탄의 사막에서 코리안 장비의 우수성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인도 정부와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이후 인도 군 맞아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인도군의 무기 도입사는 수많은 헛발질과 지연으로 악명 높은데어 국제 입찰 공고부터 정식 인도까지 6년이 제한 걸려 전력화가 시작돼버린 K9 사업을 보며 인도 정부와 언론들이 놀라 자빠진 분위기입니다. 원래 무기 도입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수십 년 단위가 정상인 나라인데다 그나마 중간에 산으로 가버린 케이스가 더 많고 특히 해외 업체와 공동사업으로 현지 생산하는 건 더더욱 지뢰밭이었기에 이번에도 현지 언론들은 당연히 십수년 기다릴 심사였나 본데 떡하니 인도군 스케줄에 맞춰 예정대로 납품이 된다고 하니 인도 언론들의 논조가 이것이나냐? 딱 이 분위기네요. 기억길. 인도 정부와 군은 당연히 너무너무 흡족해서 춤이라도 출 지경인가 봅니다. 첫 메이드 인 인디아 군장비 도입 사업의 성공작으로 치켜세우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더 많은 무기 도입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나추가 도입은 물론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자고 입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지금 중국의 팽창으로 인도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어느덧 중국을 막 추월한 경제성장률로 자신감과 주머니도 두둑한 상황이고요. 2. 한국산 K9 자주포 인도 수출 가시와 핀란드도 도입 협상 중. 인도 국방부 100분 구입 가격 협상 맞춰. 러시아 매체 핀란드 국방비 압박으로 중고품 검토 덴마크도 구매 검토. 윤동영 기자 나와진 특파원 한국이 개발한 명품 무기 155mm 자주 곡사포 케이크가 터키 폴란드에 이어 조만간 인도에도 수출될 전망이다. 또 핀란드가 한국과 케이크 구매 협상을 벌이는 데 이어 덴마크 역시 구매를 검토하고 있어 수출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영국 군사전문 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키구바지락 자주포 100문을 약 7억 5천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하고 하나테크인 합작 파트너인 인도 방산업체 아르센 앤드 토브로와 가격 협상을 마쳤다. K. 구바지라는 하나테크인이 개발해 한국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개구천둥 자주포를 인도 현지 상황에 맞게 일부 개량한 모델이다. 개구바지라 구매 안건은 조만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안보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르면 8월에 구매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아울러 K95 신문을 더 구매하는 방안도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7년 3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테크인과 L&T는 K9 바지라 초기 인도부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인도 서부 분해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디 정부의 자국 제조업 성장 촉진책 메이크 인 인디아에 맞춰 전체 부품의 50%는 인도 현지 생산품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매에 개인과 함께 운용되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키구바지라는 인도 육군이 새 자주포 도입을 위해 2013에서 2014년 시행한 시험평가에서 러시아의 ES-19MST의 레이 자주포를 제치고 유일하게 합격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는 핀란드 로케이크 구매 협상을 한국 측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핀란드는 신속 대응군 지원 화력 보강을 위해 장사거리의 험준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뛰어난 K9 자주포를 도입 2020에서 2030년 사이에 자국군의 노후한 포대를 교체할 방침이다. 구체적 거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핀란드는 국방비 압박 때문에 신제품이 아닌 중고품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또 덴마크도 K9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2000년 실전 배치한 K9 자주포는 대표적인 국산 무기로 사거리가 40km에 달하고 1분 내 6발을 쏠 수 있다. 최대 속력이 시속 67km를 넘어 빠른 시간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산타의 나라 핀란드는 왜 한국의 K9 자주포가 필요했나?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가 국산 K9 자주포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일 핀란드와 K9 자주포 48문을 수출하는 1915운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핀란드는 우리에게 산타클로스와 자일리톨의 원료인 자작나무로 친숙한 동화 속 나라와 같은 곳이다. 반면 K9 자주포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해병대가 목숨을 내던지며 북한군 진지를 향해 대응 사격을 퍼붓던 무기다. 마냥 평화로울 것만 같은 핀란드는 왜 거친 대공화기의 대명사인 K9 자주포가 필요한 것일까? 국제정치학 용어 가운데 핀란드화라는 말이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자국의 이익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생존한다는 의미다. 핀란드 국민들로서는 굴욕적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핀란드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은 러시아다. 19세기 초까지 핀란드를 지배했던 스웨덴은 제정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핀란드 영토를 내줬다. 이후 제정 러시아의 간섭을 받아왔던 핀란드는 1917년 2월 혁명을 통해 독립국가로서의 역사를 열어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핀란드를 공격했고 핀란드는 영토의 12%를 떼어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핀란드 대외 정책은 철저하게 러시아 눈치 보기로 흐른다.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대외교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고 유럽권 러시아의 대항 전선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러시아로부터의 끊임없이 시달리며 얻어진 핀란드 나름의 생존 방식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핀란드는 러시아를 상대로 일종의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며 K9 자주포는 자국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굴욕을 견뎌낸 핀란드가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지난해 10월 방위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과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통해 러시아가 과거의 팽창 야욕을 드러내자 다시는 생존을 담보로 러시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택한 고육책이었다. 핀란드가 한국산 무기 K9 자주포를 수입한 것 또한 핀란드와 미국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손을 잡은 만큼 러시아의 핀란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고 핀란드 입장에서는 북유럽 지역에서 미국의 대러시아 전략과 연계된 나름의 방어 전략을 갖출 필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핀란드가 신호탄을 쏘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또 다른 북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 11문을 들여올 예정이다. 에스토니아는 냉전 당시 구소련 통치 아래 있었다. 아울러 이웃나라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K9 자주포 도입을 저울질하는 등 우리가 마냥 평화로울 것으로만 생각하던 북유럽 지역에서 K9 자주포 붐이 일고 있다. 핀란드 말라는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발판 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핀란드 정부와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의 첨단 자주포가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고 있는 셈이다.